아버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 액팅입니다. 네, 학생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그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눈물 연기라는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 눈물 연기라는 말, 네.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듣게 된 용어인데,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 이런 식의 이상한 용어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쓰고 있던데, 네. 이게 아마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쓰겠죠. 네네. 근데 이런 식의 용어 사용은 여러분의 연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연기가 어딨어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네네. 눈물 연기 이런 용어는 연극이나 영화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네네. 인터넷에만 떠도는 용어지요. 네네. 그리고 이걸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간혹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가 자 눈물 연기 한번 보자 이런 요구를 한다면 거의 이상한 집단에서 오디션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정상적인 영화 오디션이나 아니면 연극 오디션장에서는 눈물 연기 저런 표현을 절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눈물 연기라는 용어가 왜 잘못됐는지, 네. 왜 이런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눈물 연기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네. 여러분들이 좀 알면 여러분들이 연기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이런 식의 바른말을 하면 저의 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안타깝죠. 연기에 관심을 가진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이런 식의 잘못된 연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진짜 배우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연기를 표피적으로 접근하게 될 테니까요. 네네. 개념을 잘못 정리해 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쵸. 네네. 근데 이게 어린 학생들이 만든 용어는 아닐 거라고 봐요. 누군가가 들었겠죠. 그렇죠. 네. 누군가가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만든 용어겠죠. 이게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발한 용어인지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눈물 연기, 눈물 연기 대본,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 등등 눈물 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 이 말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눈물 잘 흘려서 뭐 하려고요? 네. 아니 눈물 흐르는 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기에서 눈물을 흐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이런 거.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건요 하품. 자 여러분들 그래요?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눈물이 좀 핑 돕니다. 아니면 하품을 참고 하품을 해보세요. 이래도 눈물이 괴요. 그죠? 네. 혹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도 눈물은 나옵니다. 맞아요. 눈이 시리면 눈물이 나오죠. 이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써먹죠. 네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아무 감성하고 연결이 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눈물이 안 나오면 눈알을 한번 때리세요. 아니면 눈에다 한번 물파스를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양파를 눈에 대도 좋고요. 그러면 눈물 겁나게 납니다. 네. 혹은 요즘 뭐 티어스틱 이런 게 있어갖고 그거를 발라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이걸 요즘도 쓰나요? 쓰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근데 영화에서는 티어스틱이 간간히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봐요. 눈을 클로즈업 하거나 그럴 때 눈에 이제 붉게 충혈시키고 그럴 때는 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연기자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연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배우들은 저런 거 쓸 거야 그러는데, 티어스틱을 이용해서 눈물을 흘리는 배우들은 아마 연기력이 좀 안 되는 배우들이겠죠. 당연하죠. 저걸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네. 쓴 게 아니라 네. 이제 어떤 배우가 저걸 쓴 거 봤는데 저것도 내성 생겨갖고요. 네.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나와요. 네네. 단련되니까. 금방 내성이 생깁니다. 제가 좀 아까 그 하품하느라고 좀 눈물을 참았더니 눈물이 괴어 있어요. 네. 이거 좀 닦을게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배우가 이런 식으로 흘리는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객을 감동시킬 수 없는 눈물이잖아요.
배우가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건 관객한테 이 심장 떨림, 마음이 아픈 모습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눈물만 흘려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요, 실제 일상에서 정말로 슬플 때 흐르는 눈물과 거의 유사한 눈물이어야 됩니다. 네. 학생들이 그런 말들을 써요. 감정 잡고 있다고. 눈물 흘리려고 감정 잡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감정을 잡아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면요, 그 감정은 무슨 감정인가요? 눈물을 흘리기 위해 애를 쓰는 감정이겠죠. 즉 내가 이 인물의 정서적인 상황에 동화해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기 위해 애를 써서 나오는 감정, 과연 이런 식의 눈물로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흘러가는 거예요. 네.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을 잡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은 안 나와요. 그래서 배우들은 긴장을 제거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완된 심리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간혹 학생들 지도할 때 지문에 뭐 눈물을 흘려야 되거나 혹은 다른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 흘렸다. 그럼 막 울려고 처음부터 그렇죠. 막 그렇게 연기를 하면 정말 보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담담하게 해라. 네. 울려고 네. 용 쓰지 말고. 네. 그러니까 감정을 쥐어짜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동영상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울려고 하나요? 안 울려고 하나요? 안 울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감정인 거죠. 음. 근데 여러분들은 앵벌이를 까죠. 예를 들어서 자네 계시지나 숙녀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껌 아무도 안 사줘요. 네. 앵벌이를 까면 안 됩니다. 연기를 징징대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연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 연기가 대단하게 보이고 눈물 연기를 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배우들이 눈물 연기를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뭐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훈련해서 그 방법들을 터득한 거죠. 네. 처음에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일부러 눈을 감지 않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타니슬라스키가 얘기했던 정서적 기억법, 옛날에 네가 슬펐던 일 떠올려서 눈물을 흘려봐.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강아지 죽은 거 떠올려서 울기도 하고 누구는 뭐 슬픈 일을 떠올려서 울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 눈물 연기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저절로 흐르기도 하고요, 하품 나는 걸 참기만 해도 흐르는 게 눈물입니다. 혹은 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후두부를 혀뿌리로 압박을 하면 아버지 어디 가세요? 눈물이 개어있는 게 보여요? 이게 혀뿌리로 후두부를 압박하면 눈물이 이렇게 괴입니다. 네네. 네. 저도 사실 공연하거나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장면에서 와 신난다 하고 끝났어요. 조명 컷아웃. 그리고 따라라라라라 이제 브릿지 막 나오고 새로운 장면을 시작하는데 울고 있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선생님한테 혼나서 고개 숙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정서적인 몰입이나 이런 거로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신난다 하고 끝났고 한 10초 15초 만에 무대 전환을 하고 내가 소품 챙기고 책상에 딱 앉아서 갑자기 눈물이 흐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저도 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우는 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후두부를 압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눈물이 나지 않아도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저가 애들이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눈물만 플러스가 되면은 사람들은 저 배우 정말 울어. 쟤 정말 울어. 어떻게 이런 식이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급박한 경우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뭐 대부분은 내가 정서적인 몰입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좋겠죠. 네. 일상에서 우리는 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 안 울려고 하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즉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화가 나고 억울할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걸 위해서 연기자들은 대본 속에 나오는 가상의 현실, 그리고 대본 속의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즉 주어진 상황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그것이 실제 나의 일인 것처럼 여기도록 훈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눈물이 흐를 수 있는 미세한 근육군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배우들은요. 몇 달만 해도 쉽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들은 몇 년을 훈련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을 얻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죠. 그렇지만 만약 2달, 3달 동안 공연을 할 때 배우가 그 모든 공연에서 항상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감성이 좀 안 좋은 날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대에선 그 배우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그 배우의 눈빛, 호흡의 떨림 뭐 이런 것들만 제대로 표현해도 관객은 울림을 받습니다. 관객들은 배우가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흘리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눈물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배우의 호흡의 떨림, 그 배우의 대사 이런 걸 들으면 그 배우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눈물 연기를 정말로 잘하고 싶다면요.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슬픈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슬플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서 슬프던 아니면 친구랑 헤어져서 슬프던 이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잘 관찰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울면요, 슬프면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표피적인 친구들은 이 눈물만 기억하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이 나온다. 근데 이걸 좀 더 예민하게, 뭐 예민한 것도 아니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목에 힘을 주죠. 그리고 목소리를 떨리게끔 하죠. 아빠!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소 목소리를 내죠. 아빠 울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앵벌이를 까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슬플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죠. 자, 배우는 0.0000001mm의 감각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미세한 감각을 느끼려고 배우가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꾸 감정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슬픔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슬프면요. 갑자기 가슴이 미어져 오죠. 갑자기 가슴이 미어져 오면서 호흡이 불규칙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미어져 오고 호흡이 떨리다 보니까 내가 목이 메어져 오죠. 그러니까 목이 메어져 오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메어져 오고 목이 메어져 오면 그다음 입술도 푸르 떨리겠죠. 그리고 코끝도 찡해져 오고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메커니즘을 요 미세한 근육의 떨림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자꾸 목이 메어오는 어떤 대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떨 때 뭔가 감성이 터지면 눈물이 쩍쩍쩍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호흡의 상태로 보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본인도 모르게 되게 깊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물 나왔다. 이게 눈물 흐르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눈물을 흘리려면 눈물이 흐른다 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가슴이 미어져 오고 호흡이 떨리고 목이 메어져 오고 호흡이 가쁘면서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하려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우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매 순간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횡격막 주변부의 근육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친구들은 어깨 위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죠. 네네. 그래서 해부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횡격막 호흡을 해서 호흡이 깊어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서 뭔가 감정 표현에 더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려고 할 때는 호흡이 얕죠. 그러니까 오히려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호흡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울 때의 느낌,
그때 이 미세한 근육의 떨림, 이 당시에 심리적인 신체적인 상태를 연기할 때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눈물은 거의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흘러나올 거예요. 네네. 배우들은 그 아주 미세한 감정의 떨림을 포착하기 위해 연기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 눈물 연기 잘하는 방법, 그런 게 어디 있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